여러분, 솔직히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공무원 되면 안정적이다. 퇴직하면 퇴직연금이 있으니까 노후는 걱정 없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일해왔죠. 월급은 많지 않아도 대신 퇴직연금이란 든든한 보험을 믿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현실은 딱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정말로 충격적이죠. 연금을 믿고 은퇴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한 달 생활비도 모자란다.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퇴직연금만 믿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퇴직연금이 왜 은퇴자들을 배신하게 되었을까?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간다. 퇴직연금은 고정금액입니다. 2025년에 150만 원을 받으면 2035년에도 대충 비슷하게 150만 원 받는 구조예요. 하지만 물가는 매년 24%씩 오르죠. 10년만 지나도 체감 물가는 3040% 뛸 수 있습니다. 그럼 150만 원은 10년 후 100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비 예측이 너무 낙관적이었다. 은퇴하면 생활비 줄어든다는 말 다 거짓입니다. 오히려 병원비, 취미생활비, 손주 용돈 등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기도 해요. 특히 아플 때 드는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금 자체가 기대보다 적었다. 공무원 연금이라고 해도 개정 이후 수령액은 확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연금 부자는 이제 극소수예요. 현재 65세 공무원의 평균 수령액은 월 180만 원 정도. 서울 살면서 월 180만 원으로 집 있더라도 관리비, 건강보험료, 기본 생활비만 해도 빠듯합니다. 사례. 퇴직 후 2년 만에 택배 일을 시작한 66세 전직 세무공무원. 박성호 씨 가명. 66세는 지방세무서에서 30년 넘게 일한 분이었어요. 퇴직할 때 주변에서 다 부러워했죠. 와, 이제 놀면서 지내겠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얼굴빛이 달라지더랍니다. 받는 퇴직연금은 한 달에 160만 원. 처음엔 이 돈으로 충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관리비, 공과 금식비, 병원비로 고정 지출만 130만 원. 가끔 손주들 용돈 주고 본인 용돈 쓰다 보면 통장이 바닥. 결국 박 씨는 생활비를 보탤 겸 새벽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66세 몸으로 말이죠. 퇴직 때 퇴직연금만 믿은 내 자신이 제일 억울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사례. 부동산 처분 후 고시원 생활 중인 68세 전직 행정공무원. 이영순 씨 가명. 68세는 시청에서 근무하다 은퇴했어요. 퇴직 당시에는 30평대 아파트도 있었고 퇴직연금도 받았죠. 그래서 뭐 별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매년 500만 원 이상 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급하게 병원비 마련하려고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돈도 34년 새에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고시원 한 칸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상황. 그때 부업이라도 준비했어야 했다며 깊은 후회를 하고 있죠. 사례. 퇴직 후 바로 창업했다가 3년 만에 빈털터리 된 65세 전직 교사. 김정민 씨 가명. 65세는 고등학교 교사로 은퇴했습니다. 퇴직 후 카페 차리겠다고 퇴직금을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한 달 170만 원 정도 받으니 카페 수익 조금만 나오면 괜찮을 줄 알았대요. 하지만 장사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경기 침체, 임대료 폭등이 겹치면서 3년 만에 결국 폐업. 남은 건 빚과 줄어든 퇴직연금뿐. 지금은 작은 편의점 알바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퇴직 금퇴직연금 조합만 믿고 무모한 도전을 한 게 내 패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을 반드시 만들어라. 퇴직연금은 기본일 뿐입니다. 은퇴 후에도 작게라도 계속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파트타임 일자리, 소자본 부업, 온라인 판매, 글쓰기 등, 월세 수입 등. 병원비 대비는 필수다.
나이 들면 병원비는 거의 세금 수준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정비하고 긴급 의료 자금 최소 1,000만 원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라. 지금 살고 있는 집, 자동차, 소비 패턴을 은퇴 직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생활비 30% 절감을 목표로 구조 조정을 시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 정체성을 준비하라. 나는 이제 백수야 라고 생각하면 우울증 오기 쉽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나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퇴직연금은 구명조끼는 될 수 있지만 유람선은 아닙니다. 그걸 입고 바다 위에 떠 있을 수는 있지만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65세 공무원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10년, 20년 후에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에도 작은 일이라도 계속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만 믿었던 65세 공무원의 충격 은퇴 준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요즘 퇴직연금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든든하다. 아니면 왠지 불안하다. 사실 저도 10년 전만 해도 퇴직연금만 있으면 은퇴 준비는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시작일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만 믿고 은퇴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퇴직연금만 믿고 은퇴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 말씀드릴게요. 1. 퇴직연금이 든든한 보험이 아닌 이유. 우선 기본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평생 생활비를 보장해줄 보험 정도로 착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퇴직연금의 구조를 보면 금액은 고정이고 물가 상승은 반영되지 않고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의료비,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65세 공무원이 매달 180만 원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합시다. 처음 몇 달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면 물가가 올라서 커피 한 잔이 6,000원, 점심 한 끼가 2만 원 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럼 그 18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 상담 오는 은퇴자 분들 10명 중 8명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어요. 이걸로 평생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큰 착각이었어요. 2. 퇴직연금만 믿었다가 무너진 3가지 실제 사례. 이론만 얘기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 3가지를 들려드릴게요. 다 우리 이웃 혹은 10년 후에 우리 모습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례 66세 전직 세무공무원 새벽 택배 알바. 박성호 씨가 겪는 세무서에서 30년 근무한 뒤 은퇴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매달 160만 원 수령.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 이 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정 지출만 130만 원. 관리비, 건강보험료, 전기, 수도, 가스 요금, 기본 식비. 게다가 아플 때마다 추가 병원비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매달 적자입니다. 결국 새벽 5시에 나가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퇴직연금? 솔직히 그냥 기본 밥값만 되는 수준입니다. 박 씨의 말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례 68세 전직 행정공무원 고시원 생활. 이영순 씨가 겪는 시청 근무 후 은퇴했습니다. 처음에는 30평대 아파트도 있었고 퇴직연금도 매달 170만 원씩 나왔어요. 다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3년 연속 병원비 폭탄을 맞으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 무릎 수술, 약값. 아파트를 급매로 팔아 병원비를 충당했지만 순식간에 돈이 바닥났습니다. 지금은 고시원 한 칸에 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최소 생활비만 커버하는 수준. 예상 못한 지출이 터지면 바로 무너진다는 게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례 65세 전직 교사 창업 실패 후 빈털터리. 김정민 씨가 겪는 고등학교 교사로 은퇴 후
퇴직금을 다 들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은퇴 후 내 가게, 내 꿈을 이뤄보겠다고요. 하지만 경기 불황, 임대료 상승, 운영 미숙으로 3년 만에 빚만 남기고 가게를 닫았습니다. 퇴직연금 170만 원은 빚이자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채우고 있어요. 퇴직연금은 기본 생존용일 뿐 뭔가 추가 수입을 반드시 만들어야 했다는 게 김 씨의 결론입니다. 3. 퇴직연금 외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자, 이제 본론입니다. 퇴직연금만 믿으면 위험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구조 만들기.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꼭 대기업 다닐 필요 없어요. 아주 작게라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같은 디지털 수익, 월세 부동산, 파트타임 일자리, 소자본 창업 중고거래, 핸드메이드 판매 등. 포인트는 리스크가 낮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출 구조를 은퇴 직후에 확 바꾸기. 은퇴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고정 지출을 확 줄이는 겁니다. 자동차? 줄이세요. 보험료, 유지비 아깝습니다. 집? 유지비 많이 드는 큰 집은 정리하세요. 소비 습관? 연금 추가 수입 범위 내로 딱 맞춰야 합니다. 소득 대비 지출 70% 이내, 이 원칙만 지켜도 은퇴 후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의료비 대비책 반드시 세우기. 의료비는 진짜 무섭습니다. 60대부터 병원비가 월 평균 4,050만 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큰 병이 한번 터지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입니다. 실손보험 정비 필수. 긴급 의료자금 1,000만 2천만 원 별도로 확보. 건강유지 습관 필수 운동, 식습관 개선.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다는 말, 은퇴하고 나서야 절실히 느낍니다. 일하는 정체성 유지하기. 가장 중요한 것. 은퇴했다고 나는 백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나는 지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부터는 제2의 커리어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돈도 건강도 정신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퇴직연금은 분명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 생존 키트입니다. 그 위에 추가 수입, 의료비 대비, 지출 구조 최적화, 일하는 정체성. 이 네 가지를 쌓아야 비로소 은퇴 후 삶이 안정됩니다. 65세 공무원의 충격적인 배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합시다. 은퇴 이후 30년 진짜 나답게 사는 삶을 위해